안녕하십니까? 네,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모터스포츠의 오피셜이 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강좌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피셜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인 만큼 사실 어쩌면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 기회에 다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좌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스포츠란 무엇인가에서는요, 모터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터스포츠의 종류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열리는 다양한 모터스포츠 경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은 어떤 차량과 어떤 경기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모터스포츠의 현황에서는요, 현재 국내에 있는 모터스포츠의 경기장, 그리고 주요한 국제 또는 국내 경기를 비롯해서 한국 모터스포츠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터스포츠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먼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스포츠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직접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든 운송수단을 활용하기만 하면은 모터스포츠가 될까요? 그럼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마는 어떨까요? 말이라는 운송수단을 쓰지만 경마를 모터스포츠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운송수단이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이클은 어떨까요?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을 쓰지만요, 모터스포츠라고 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바퀴를 굴리는 힘이 오로지 사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요트 경기입니다.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지 않는 운송수단을 쓰는데요. 그러나 모터스포츠는 아니죠. 요트를 움직이는 힘이 바람, 곧 외부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같은 배인데 모터보트는 어떨까요? 요트와는 달리 보트 안에 있는 엔진을 움직이죠. 그래서 모터보트는 모터스포츠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태양열 자동차는 그럼 어떨까요? 자동차기는 하지만 태양광, 곧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자, 이건 모터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모터스포츠에 들어갑니다. 외부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지만요,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태양열 에너지, 곧 열 에너지를 받아서 차량 안에 있는 장치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차량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모터스포츠인지 모터스포츠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운송수단 안에 실려있는 자체 동력 장치로 운송수단을 움직인다면 모터스포츠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외부 운동 에너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송수단을 움직인다면 모터스포츠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에너지의 도움을 받더라도요, 운동 에너지가 아닌 열 에너지와 같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받아서 운송수단 안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한 다음에 동력으로 쓰면 이것은 모터스포츠에 포함됩니다. 자, 모터스포츠는 무척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자동차나 모터바이크만이 아니라요, 모터보트, 비행기 레이스, 그리고 썰매차를 이용한 모터스포츠 경기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들은 모두 자체 동력 장치를 쓰기 때문에 모두 모터스포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모터스포츠를 해석할 때는요, 지면의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육상용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것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터보트나 비행기 레이스는 좁은 의미의 모터스포츠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좁은 의미의 모터스포츠도 그 종류는 무척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잔디 깎기 기계로 펼쳐지는 레이스도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꽤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트럭을 활용한 레이스가 있는가 하면요, 눈께서 펼쳐지는 설상차 레이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자동차 경주협회는요, 이런 다양한 모터스포츠 중에서도 4바퀴로 달리는 차량, 곧 사륜 차량을 활용한 모터스포츠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좌에서 모터스포츠라고 말할 때는요, 4바퀴를 가진 자동차를 활용하는 경기만을 모터스포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터스포츠 경기는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경기가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관할기구가 있고요. 경기를 개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사람과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모터스포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모터스포츠를 관할하는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모터스포츠를 관할하는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있습니다. FIA는 전 세계 134개국에 200개가 넘는 자동차와 모터스포츠 관련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터스포츠의 규정을 관리하고 직접 여러 국제대회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FIA는 국제연합, UN의 자문기구이기도 합니다. 단지 모터스포츠만이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소비자 법률을 비롯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해서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카라입니다. FIA는 한 나라의 한 단체에게 그 나라에서 개최되는 모든 모터스포츠 경기에 대한 관할권을 독점 위임하는데요. 이를 ASN이라고 합니다. 카라는 한국의 ASN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열리는 모터스포츠를 위한 각종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고요. 모터스포츠 대회가 국제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공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나 오피셜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강처처럼 오피셜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내외 기구의 관할 속에서 모터스포츠 경기대회가 개최되는데요. 그럼 하나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들이 관여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프로모터는 경기의 상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터는 경기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조성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지출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통해서 스폰서십, 입장료, 중계료, 기념품 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로 수입을 얻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최자인데요. 프로모터가 경기에 상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최자는 경기가 실제로 진행되는 데 필요한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터와 협력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구하고 운영 조직을 구하는 한편으로요. 경기 진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기의 대회를 실제로 운영해 나가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실제 경기에서 경쟁을 펼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선수, 곧 드라이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밖에도 팀의 감독, 그리고 차량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미케닉, 그 밖에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지원 인력들이 이 참가자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오피셜이 있습니다. 오피셜은 모터스포츠에서 심판원 자격을 가지고 실제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분야로 나뉘어서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어떤 분야가 있고 또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 분야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요, 보안 요원이라든지 안내, 통역, 그리고 경기장 주변의 교통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여러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터스포츠 대회를 위해서는요, 여러 주체들과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조직이 되고 각자 관계를 맺으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전 세계에서 열리는 다양한 모터스포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모터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국내에서 많이 열리거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경기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스포츠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도로의 포장 여부에 따른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하면 크게 레이스와 타임 트라이얼, 그리고 레귤러리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스는요, 모든 참가 차량이 신호에 따라서 동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결승 지점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승패를 가리게 되죠.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터스포츠 경기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임 트라이얼은 차량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대씩 출발합니다. 따라서 먼저 결승점에 들어온 순서가 아니라요. 출발 지점에서 결승 지점까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시간 기록을 재서 순위를 정합니다. 랠리가 대표적인 타임 트라이얼 경기지만요. 일반적인 서킷 경기장에서 열리는 타임 트라이얼 경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귤러리티는요. 목표 기록을 정해놓고 이 기록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기록이 1분이고요. A 드라이버가 58초를, B 드라이버가 1분 1초를 기록했다면요. 빠르기는 A 드라이버가 더 빨랐죠. 하지만 목표 기록과의 차이는 A가 2초, B는 1초이기 때문에 오히려 B가 순위가 더 높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의 포장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분류는 무척 간단하죠. 포장도로에서 열리는 경기는 온로드, 그리고 비포장도로에서 열리는 경기는 오프로드라고 합니다. 자, 흔히 레이스는 온로드, 랠리는 오프로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오프로드 서킷에서 열리는 레이스 경기도 있고요. 반대로 포장도로 구간에서 열리는 랠리 경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주요한 경기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뮬러 레이스입니다. 원래 포뮬러란 말은 영어로 규정 또는 규칙을 뜻하죠. 곧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차를 뜻하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경주 전용으로 만들어졌고 휠과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와 있는 곧 오픈 휠 자동차를 포뮬러 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자동차들이 벌이는 레이스를 포뮬러 레이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신 포뮬러 1은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높은 포뮬러 레이스죠. 그리고 미국의 인디카, 유럽의 GP2나 포뮬러 3와 같은 경기들이 이런 포뮬러 레이스에 속합니다. 자, 다음은 투어링카 레이스인데요. 경주 전용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를 보통 투어링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경기에 맞게 적절하게 개조한 차량이 참가하는 레이스를 투어링카 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경주 전용 자동차보다는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가진 차량이 경기를 벌이는 모습이 보면서 훨씬 더 공감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관중들이 더 몰입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열리는 인기 국내 대회는 이 투어링카 레이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BTCC나 독일의 DTM, 호주의 VS 슈퍼카 같은 경기들이 이런 투어링카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국내 경기인 슈퍼레이스가 투어링카를 위주로 경기가 열립니다. 자, 투어링카 중에서도 개조 범위를 많이 제한하고요. 일반 대량 생산 차량에 가까운 경주차를 프로덕션카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량들이 나오는 경기를 프로덕션카 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동차 회사의 비슷한 모델 혹은 아예 같은 모델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레이스를 원메이크 레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카 레이스입니다. 보통의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가진 자동차들이 참가하는 레이스죠. 예를 들어서 경기 이름에서 흔히 그랜드 투어링 혹은 GT라는 이름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스포츠카 레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동차연맹이 주최하는 GT 챔피언십이나 일본의 슈퍼 GT와 같은 경기들이 바로 이런 스포츠카 레이스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토카 레이스입니다. 스토카는 경주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본 구조에다가 겉만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껍질을 씌우는 형식입니다. 보통은 자동차 회사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원하는 자동차 모델에 겉껍질을 씌우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모터스포츠 대회이자 미식축구 NFL에 이어서 전체 스포츠에서 인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스카가 바로 이런 스토카 레이스 방식으로 열리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슈퍼레이스의 최고 클래스인 슈퍼 6000이 스토카 레이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트 레이스입니다. 카트 혹은 고카트는 자동차로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을 갖춘 오픈휠 자동차입니다. 보통은 수십에서 수백 cc 배기량의 아주 작은 엔진을 쓰고요. 기어가 없거나 없어도 보통 한 2단 정도에 그칩니다. 모터스포츠에 처음 입문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적합한 경기인데요. 포뮬러 1 선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세계적인 정상급 선수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카트 레이스로 모터스포츠에 입문해서요,
여러 단계의 포멀러 레이스를 거쳐서 정상급 무대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랠리입니다. 자, 흙먼지를 날리면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경주차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랠리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랠리는 일반 도로 혹은 비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여러 곳에 스페셜 스테이지라는 구간을 정해놓고요. 이 스테이지를 달린 시간 기록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일종의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열리는 경기죠. 스페셜 스테이지와 스페셜 스테이지를 잇는 구간을 로드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을 달릴 때는 아무리 랠리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랠리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 가장 대표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랠리보다 훨씬 긴 구간에서 며칠에서 몇 주씩 열리는 랠리를 보통 크로스 컨트리 랠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약 2주 동안에 걸쳐서 거의 대륙을 가로지르다시피 해서 열리는 다카라 랠리가 가장 유명한 크로스 컨트리 랠리겠죠. 자, 다음은 짐카나입니다. 마치 스키의 회전 종목처럼 코스에 있는 장애물을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끼고 도는 경기죠. 비교적 코스도 짧고 속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추어, 특히 초보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모터스포츠에 입문하고 모터스포츠 차량을 다루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래그 레이스입니다. 모터스포츠의 단거리 달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수백 미터 정도의 직선 구간에서 1대1 대결로 레이스를 펼칩니다. 차량의 가속력이나 이 가속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운전 기술이 중요하겠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추어들에게 인기가 높은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모터스포츠 경기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설명해드리지 못한 정말로 많은 종류의 경기들이 지금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는 현재 어떤 현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가 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기장부터 보죠.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포뮬러 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전라남도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입니다. 국내에선 최초이자 유일한 FIA 인증 1급 서킷입니다. 코리아 그랑프리 말고도요, 여러 국내 그리고 국제 경기가 개최되는 한국 모터스포츠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태백 레이싱 파크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강원도 태백시에 자리 잡고 있는 서킷이죠.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과 함께요, 국내 주요 모터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개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013년에는 강원도 인제군에 새로운 경기장이 개장됩니다. 바로 인제 오토피아죠. FIA 인증 2급 서킷의 규격을 갖추고 있어서요,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각종 국제 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모터스포츠에서 최초의 온로드 서킷 경기장 하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가 있겠죠. 1995년에 공식 개장된 이후로요, 2003년에 태백 경기장이 문을 열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온로드 서킷 경기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내 대회가 열리면서요, 한국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를 잡았지만요, 아쉽게도 2009년에 보수공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장기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990년대 말부터 싹트기 시작한 한국의 모터스포츠는요, 그동안 여러 계기를 거쳐서 발전을 거듭해왔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장도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한 모터스포츠 경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참가하게 될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국제 경기로는요, 역시 포뮬러 1 코리아 그랑프리가 있겠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첨단 자동차 기술이 전 세계를 돌면서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7년 동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에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포뮬러 1 코리아 그랑프리 경기가 개최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경기로는 먼저 슈퍼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스토카 레이스인 슈퍼 6000을 비롯해서요, GT, 투어링카, 그리고 프로덕션카까지 다양한 경기들이 개최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터스포츠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로는요,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KSF가 있죠. KSF는요, 주로 제네시스, 아반떼, 포르테쿱과 같이
각 자동차의 모델별로 원메이크 형식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프로는 물론 아마추어들까지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온로드 또는 오프로드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기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개최되는 경기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늘어나는 만큼요, 경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더 많은 능력 있는 오피셜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모터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모터스포츠의 오피셜은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스포츠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강좌가 모터스포츠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분들께는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요. 그리고 모터스포츠에 그동안 관심을 두고 계셨던 분들께서는요,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들을 좀 더 정돈된 개념으로 다듬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